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 특례시장으로 출마하신 예비 후보로 출마하신 이상일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상일 의원과 여러분에게 이상일 의원의 포부와 소신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온몸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셨고 삼선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신사위원으로 불리셨던 고 이진영 의원이 선친이십니다. 부자로 이어지는 정치인으로 정치 입문 동기와 그간의 성과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예, 저는 중앙일보 기자 생활, 특히 정치부 기자 생활을 24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1988년 국회를 출입을 해서 각종 총선 대선을 치렀고 여야 정당의 활동, 국회와 청와대의 활동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렸고요. 중앙일보 정치부장, 정치담당 논설위원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치, 예컨대 오바마와 힐러리의 경선, 오바마와 존 맥케인의 본선 취재를 해서 국민들께 보도를 해드렸고 한미 외교관계,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해보라는 권유가 이해창 총재, 최병렬 대표 쪽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기자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 또 기자로서 우리의 공적 영역을 취재를 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양을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006년 1월 제가 워싱턴 특파원 부임을 할 때 환송 점심을 사주시면서 환송을 하시다가 가지 말고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뿌리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대변인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많은 고민 끝에 당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해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이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과 직결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드리는 게 옳겠다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남자 대변인 이상일, 여자 대변인 조윤석 이렇게 해서 대선을 치렀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한 활동을 했고 용인에 내려와서 용인 기흥 지역의 용인을 위원장으로 우리 용인 시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용인 수지 지역의 용인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용인의 처인구와 기흥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그러나 수지구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용인 전체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수지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큰 득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보다 1만 6천 표를 더 얻었습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는 용인병 당협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52.7%,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4%, 8.7%포인트의 차이를 냈습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직전인데 저는 지방 권력도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이고 인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용인 특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런 큰 도시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윤석열 정부가 순탄하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상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용인 특례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는 미국 정치를 보셨고 또 한국에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는 등 국가 운영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인 지방행정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인은 인구가 상당히 급속히 팽창한 편이고요. 용인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언론이 용인하면 난개발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긴 한데 용인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계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용인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소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고요. SK 하이닉스도 용인 처인구 온산면에 이제 공장 4개를 짓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1위 이 회사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위상을 가진 도시인데요. 아직 용인에 지난 4년 민주당의 시장이 계신 지난 4년 과연 우리 용인 시민들께 우리의 삶이 좋아졌느냐, 용인의 위상이 높아졌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다수 시민들의 답은 아니올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의 경선 때 저는 윤석열 후보의 국민캠프 공보실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상금 보좌역으로 후보실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거 전략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바탕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 나라를 아마 보다 훌륭하게 바꿔 나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동시에 바꾸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인에서 제가 기흥에서 당협위원장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성과들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은 저희 용인 시민들께서 상당히 알고 계시고 또 수지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실한 활동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 수지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크게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당협위원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용인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 그 다음에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당선인과 적극 소통을 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용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평가에 걸맞게 도전을 해서 시장 선거에 승리를 한다면 용인을 대개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이 여러 가지 원했던 그러나 지연이 계속되고 있던 사업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말로 하는 시장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선거에 나선 것입니다. 좋습니다. 용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젠더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혹은 보혁 정치권이 자신들 필요에 따라 갈등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용인을 변화시키자 하는 뜻을 가지셨는데 이런 우리 여러 양극화에 대한 게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갈등은 우리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되는 거고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런 갈등이 용인에서도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 한 군데서만 해결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 역할도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용인에 와서 살고 계신데 지향하는 어떤 이념 성향은 각기 다르고 또 지역별 태생별로 계층 간 지역 간 갈등도 또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용인 시민의 어떤 총력을 모아서 용인의 수건 사업들을 해내가야 하는 것 또한 시장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바람직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도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열려있는 태도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태도로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접점을 찾아내려는 모색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인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거고 시장이 된다면 정말 시와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지혜로운 시민들의 가르침을 또 얻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모색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용인 특례시가 이번 1월 13일부터 새로 특례시가 되고 전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번째 인구로서 큰 도시인데 요즘 여러 후보자들이 철새처럼 또는 느닷없이 거주하고 인연이 없던 곳에도 공천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일 예비 후보께서는 용인 특례시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저는 2014년에 용인 기흥지역의 용인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용인을 지역이 분구가 됨에 따라서 제가 살고 있던 구성동이 용인 정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또 용인 정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용인 병지역으로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저는 평소에 서울에서 많은 시사 프로에 나가서 방송 활동도 했지만 차를 거의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지하철, 광역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께서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제가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용인에 제가 2014년 용인 을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했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은 용인의 자긍심, 자부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용인으로 오시려면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를 이제 이용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인터체인지가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기 전에 용인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수원 인터체인지였습니다. 용인의 시민들이 거의 20여 년 동안 왜 용인 신갈 땅에 수원이란 이름이 있느냐, 이게 무슨 조화냐 이러면서 이름 바꿔달라고 삭발투쟁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름 바꿔달라는 소위 청원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국회의원 이상일이 용인 기흥지역의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불과 5, 6개월 만에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이름을 바꿨고 그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보시는 그 이름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인 시민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아직도 국회의원인데 그분도 선거 때 이름 바꾸겠다고 공약했지만 못했고요. 우리 다른 정치인들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해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집요한 추진력과 또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 이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원 인터체인지 이름은 수원 신갈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물론 저하고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지만 왜 이름이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용인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수원이란 이름을 좀 떼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수원이란 이름을 떼고 신갈이라는 이름 또는 용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우리 직성이 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수원이라는 이름을 현실적으로는 떼기 어렵다. 수원이라는 이름을 떼고자 한다면 수원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용인시 대 수원시의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가 난처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이름 변경을 추진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수원 뒤에 신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수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우리 용인 시민들과 특히 신갈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흥덕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가 필요한 상황인데 초등학교 하나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 집요한 설득을 했고 교육부의 협력을 얻어서 초등학교 하나 만들었고, 용인 7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실, 방송실, 화장실, 냉난방 시설 전면 교체 또는 보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편이었는데 그 통행료도 10% 최대 10%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용인 시민들께서 이번에 특례시가 된 용인을 보다 발전시키고 용인의 품격을 높이려면 일로 성과를 보여줬던 국회의원 출신 이상일이 시장이 되면 그거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상일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었고 참모였고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일을 시장으로 징발하자,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셨고요. 그런 시민들의 부름에 제가 응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용인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우선순위도 정하고 중앙정부 협력을 얻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문적인 능력과 현실 정치에서의 경험,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인으로서 네트워크를 가지신 그 이상일 의원께서, 후보께서 용인시장에 당선되면 큰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성장하는 그 용인시가 주거, 교육, 교통, 청년, 노인 문제 등 다양한 그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 것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인 발전 공약,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의 상금 보좌역으로서 또 공보실장 출신으로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 공약을 다듬는 과정에서 매일 아침 열리는 전략조정회의에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최대한 빨리 제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7차례 정도 했습니다. 저희 회의 때 지역의 동네 공약까지 굳이 대통령 후보가 해야 하나,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지역 공약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내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는 그 지역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는 선거운동하기 어렵다. 지역별 공약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한 큰 공약을 만드는가 동시에 지역이 원하는 그런 공약들을 꼭 우리가 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은 저는 다 알고 있고 그걸 내놨지만 제 지역이 아닌 용인의 다른 지역 공약까지 제가 가져다가 공약으로 관철을 했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AI 윤석열 정책 영상에서 이상일이 활동하는 용인병 수지 지역의 공약 플러스 다른 지역 공약도 제가 관철되는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이 틀었습니다. 우리 용인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계속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우리 용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여전히 굉장히 크고요. 교통 불편 해소가 일단 급선무입니다. 게다가 이 문화, 생활, 체육 이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우리 30, 40, 50 세대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 시설 개선,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의 소위 향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돼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 용인의 제일 중요한 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이 일단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물론 다른 것들도 동시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용인 수지 지역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수서에서 지하철 3호선을 수지 지역으로 연장하는, 이게 수지 지역 시민들의 일종의 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용서가 안 되는 용서고속도로의 소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고속도로 대체 및 우회도로도 신설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의 수지와 기흥 시민들, 그 다음 성남의 분당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SRT 이용 문제. SRT 여기 수서에서 시작돼서 동탄에서 일단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수지나 기흥에서 동탄까지 가는 대중교통편도 원활하지 않고요. 수서까지 가려면 역시 또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까지 44km인데 그 가운데 지점인 22km 지점에 분당과 이 수지가 맞닿는 지점에 소위 SRT 역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용인 구성 쪽에 GTX 노선이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지역과 관련해서 주변에 플랫폼 시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첨단 경제 자족 도시화에 공약을 했는데, 그 플랫폼 시티를 순조롭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발하되 내용물을 채움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물로 채워져서 말 그대로 용인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민주당 시장이 구성한 그 청사진에 좀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주도를 해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이익을 용인시에 온전히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큰 틀의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의 내용물을 제대로 채우는 노력,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조금 설계를 바꿔서 제대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 제조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조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굴뚝산업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최첨단 R&D 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의료에 보탬이 되는 각종 시설, 컨벤션 센터,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기타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인근에 동천동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현 시장은 이 물류단지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불편도 여전합니다. 이 문제도 플랫폼 시티화 개발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이 맞는 특례시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얻어서 명품의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소위 멋진 도시, 인류 명품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 용인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인 지역에는 경강선이 광주에서 용인으로 연장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인 시민들의 교통 불편 정말 큽니다. 그 다음에 북지도 57번 도로 고림 모형 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연결을 해야 우리 처인 시민들이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곡 지역에 육군 항공대가 있는데 1975년에 설립된 항공대입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적었지만 이제 포곡 지역에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학교들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육군 항공대는 국방부하고 그동안 오래전에 논의를 해서 이전에 큰 틀에 합의를 봤는데 현 시장이 그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는 통에 우리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속히 해결해 나가야 될 거고요. 온삼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역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빨리빨리 착착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역시 SK 하이닉스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새 정부, 새 지방정부가 출범을 하면 순조롭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겸비하는 용인 특례시의 특별한 특례시 격에 맞는 용인 시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특례 시민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바꾸라고 선택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3,000표 이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그래도 나라가 바뀌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판단과 일치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용인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권 교체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이상일이 용인 특례시장이 되어서 용인을 대개조할 생각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탄생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그림, 청사진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야당 시장이 그걸 실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측근이었고 참모 출신이었던 윤석열 공보실장이었고 상근 보좌역이었던 이상일 시장이 실천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손발이 맞는 지방정부가 탄생을 해야 용인이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윤석열 당선인 옆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도록 하는데 일조한 사람은 용인에서는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용인 행정을 맡겨주실 그런 책무를 그런 영광을 부여해 주신다면 제가 이미 공약한 대로 윤석열 당선인 졸라서라도 그리고 중앙정부 찾아가서
힘들고 귀찮은 일은 시장이 직접 하면서 용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수건 사업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믿고 한번 맡겨보시고요. 부려보십시오. 제가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를 위한 그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꼭 이번에 당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들 했어요. 저 사진